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요거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댓글이 달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신용카드 계산할 때 여기 본인 어머니 현혜자 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요 금액 보이시죠? 125만 원을 요쪽에다가 합쳤었는데 요거는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혜자 요 본인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보이시죠? 그래서 소득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요거 신용카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125만 원이 빠지니까 1120만 원 빠지니까 30만 원이 되죠? 이렇게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장에게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6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6번 문제도 제가 최대한 데이터를 안 깔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데이터를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9회 데이터를 우선 깔아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 안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 읽겠습니다. 이상철 씨 사원코드는 102번이고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보시다시피 부양가족 연말정산 있습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보시면은 부양가족 소득공제라는 탭에서 넣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자료는 연금저축 탭에서 넣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연말정산 탭에서 넣어라. 지금 탭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서조항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입력은 하되 부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79회를 한번 저는 미리 깔아놨으니까 바로 이렇게 띄워 볼게요. 설치해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요 부분 보이시죠? 저기서 지금 이상철 씨 여기 들어가 있네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 부양가족 탭 요 부분 비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넣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양가족을 기존에는 여기 사원등록 탭에서 이상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었었죠. 네,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었지만,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네, 여기에서 넣으라 합니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요 메뉴에서 넣으시든 나중에 사원 등록에서 넣으시든 이게 결과로는 같은 건데, 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부양가족 탭을 써라고 하니까 이 탭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관련된 탭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 문제에서는 어떤 탭을 써야 되는지는 문제 읽으면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도 여기 연말정산 입력 탭 여기에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양가족 현황 요걸 보면서 이 가족들이 다 입력이 가능한가를 보도록 할게요. 체크할 것들은 뭐냐, 먼저 모친부터 보십시오. 모친이 사업소득이 5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득요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친은 소득요건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서는 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입력은 하시더라도 부로 입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입력 가능한데 특이사항은 전년도, 작년이고요. 배우자와 사별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부모라는 거죠. 한부모.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랑 자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입력해서 나이만 맞으면 뭐 자녀로서의 그런 기본 공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양가족 탭으로 가신 다음에 뭐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이상철 씨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우리 한부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부모로 우선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모친부터 해서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말관계 보니까 프로그램 아래쪽에 뭐라 적혀 있냐면 연말관계 F2번 코드 도움을 선택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F2번을 눌러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친이시면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네, 소득자의 직계 존속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넣어 볼게요. 김영자, 그 다음에 내국인, 그 다음에 주민번호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은 1번이 주민번호, 2번 외국인, 3번 여권입니다. 그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주민번호를 주니까 1번 하시고, 그리고 민증 번호를 바로 넣겠습니다. 지금 4701252088712. 자, 우선 모친의 나이가 지금 71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금 경로우대도 떴고 기본공제도 60세 이상이라고 뜬 거예요. 여러분, 요 나이는 여러분이 계산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증번호만 그때 잘 넣으시면 나이 계산이 다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나이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자, 김영자 씨는 나이 요건은 이상 없어요. 경로대까지 될 정도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소득 요건이 안 맞았잖아요. 지금 소득 요건 충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 공제 클릭하신 다음에 맨 위에 부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모든 공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F2번 눌러가지고, 네, 직계 비속이죠. 자녀, 입양자. 네, 이쪽으로 해서,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이미듬. 내국인이고요. 민증번호 그대로 넣겠습니다. 08051230887111. 나이는 10살, 20세 이하라서 이상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로 넣으셔도 크게 뭐 문제는 안 되지만, 장애인으로 해주시면 여기 요거가 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눌러보시면 1번이 이제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번 국가유공자, 3번 중증환자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문제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앞으로는 문제에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장애인복지법 1번으로 해주시고, 자녀니까 이제 자녀공제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사랑 해보겠습니다. 이사랑도 뭐 4번이고요. 이사랑 민증번호 넣겠습니다. 712. 나이는 6세이고 20세 이하로 당연히 됐고, 그 다음에 네, 자녀라서 여기 체크가 됐죠. 네, 요렇게 부양가족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문제에서도 요 탭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요 탭에다가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연말정산 자료,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 보이시죠? 얘네들을 하나씩 다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료부터 갑니다. 여기 연말정산 탭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험료 탭부터 여기 보이시죠?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 자동차 보험료, 보장성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녀 장애인 보험, 요거는 키워드가 장애인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녀 생명보험료, 얘도 다 보험료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이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선 합쳐 주십시오. 두 개를 합친 금액이 220만 원이죠. 그래서 220 넣어 주시고, 장애인은 120만 원 이렇게 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제 의료비 한번 볼게요. 자, 모친 의료비가 200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모친 의료비가 인정되냐 안 되냐인데, 아까 소득 요건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기본 공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됐죠. 하지만 의료비는 뭐라 했습니까? 소득 요건 안 따진댔죠. 그렇기 때문에 모친 의료비 200만 원 인정이 되는데, 이 중에 건강 증진 목적 의료비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건강 증진 목적의 의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료비 더블 클릭하시고, 아까 이 모친이 연세 한번 볼게요. 부양가족 하시고 나이 71세 보이시죠? 71세면은 의료비에서는 경로우대가 되는 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가셔가지고 보시다시피 65세 이상자가 경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칸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요 칸에다가 이제 넣는데 금액을 200만원 넣는 것이 아니라 150만원이라고 넣고, 자, 그 다음 자녀 이미듬이 질병치료 500만원인데, 자, 주의하실 점. 이미듬은 아까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넣어주셔야 되냐면 장애인 쪽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칸 잘 보시면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500만원을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공제 금액들이 계산이 되고, 확인하시면 네, 이상 없이 금액은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 봅시다. 우선 교육비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 창이 있고요. 본인의 사이버 대학 등록금, 영어 학원. 자, 본인은 여기 있고, 학원비는 안 돼요. 그래서 600만 원만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 임의듬인데, 자녀 임의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수업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료가 250인데 주의하실 점은 체험학습비가 50만원 돼 있죠. 자, 여러분, 체험학습비는 얼마까지 된다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50만원 인정 다 안 되고 3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30만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요 250만원에서 30만원만 인정된다는 말은 총 230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초등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초중고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230만원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금 임의듬 같은 경우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이니까 여기 넣는 거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특수교육이나 요 전액은 요 새로 생긴 항목이긴 한데, 여러분, 우선은 제가 그 세법 책을 찾아봐도 전액에 대한 요 이야기는 따로 안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시험에서 전액이다, 뭐 특수교육이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할 때만 여기 넣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런 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초등학교 수업료라고 했으니까 초등학교에 가셔가지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녀 이사랑은 취약전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전 아동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금액을 200만원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확인. 자, 그 다음에 기부금 하겠습니다. 기부금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 재난지역 수재 의연금이잖아요. 이거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법정 당해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확인하시고, 자, 그 이외에 연금저축 부분 보도록 할게요. 연금저축 부분은 연금저축은 요 연금저축 탭으로 가셔가지고 하나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이고 밑에가 연금저축이니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연금저축이란 말은 따로 없고 그냥 연금저축이니까 연금저축으로 잡아주시고, 금융회사 코드는 적혀있는 대로 우리은행으로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 적혀있는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납입금액은 200만원 넣으시고, 자,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계산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넣으시면은 잘 넣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드 나왔죠. 카드는 신용카드 등 사용해 띄우시고, 자, 문제를 잘 보시면 신용카드 2천만원인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란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고, 현금 영수증도 300인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이건 그냥 넣자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80만원 넣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3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넣었으면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내용들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 넣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체크만 좀 해드릴게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우선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기만방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요거 하나, 두 번째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들에 대한 현황을 보면서 소득요건, 나이요건만 우선 체크 좀 해볼게요. 우선 본인은 소득요건, 나이요건 관계없고 소득도 7천만원 미치기 때문에 엔간한 혜택은 다 볼 수 있는 혜택, 그런 입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아버지 나이 요건 이상 없고요. 60세보다는 많으시니까. 자, 근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원 넘기 때문에 소득요건은 X입니다. 나이 요건은 소득요건은 X 인상 되고, 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이 안 맞고요. 대신에 장애인이시네요.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어차피 이건 소득요건 이상 없다 입니다.
소득 요건은 충족이 된다는 뜻이고, 소득 요건은 이상 없음. 자, 배우자는 뭐 나이 별 관계 없다고 했었고요. 소득 없으니까 요건 충족되고, 처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20살 넘었기 때문에 나이 요건은 안 맞지만 소득 요건은 이상 없고, 자녀들은 다 20세 미치니까 나이 요건 이상 없고 소득 요건도 이상 없습니다. 요거를 일단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공제가 되냐 추가 공제가 되냐 할 때는 뭐 유일하게 따졌던 부분이라는 건 아실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연말정산 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탭을 하실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얘네들은 뭐 전부 다 소득 요건이 맞아야 된다, 나이 요건이 맞아야 된다가 아니었었고요. 얘네들은 각각 보는 요건이 좀 달랐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 교재 38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신용카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신용카드는 나이 요건이 아예 없다고 했었고,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이 있고 소득 요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 따지지 않는다 했었고, 의료비는 뭐 나이와 소득이 관계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나이는 관계없다, 누구든지 교육비 공제를 시켜줘라, 대신 소득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보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 교육비인 경우에는 뭐 나이든 소득이든 다 관계없다, 요건 따지지 말라 였고, 그 다음 기부금 보십시오. 기부금도 나이 요건이 없네요. 네, 소득 요건만 있고. 네, 요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까 그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입니다. 우선 보험료는 아버지 보장성 보험료가 있기는 한데, 아까 아버지가 소득 요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보험은 소득 요건 따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됨. 자, 그리고 자녀의 보장성, 요거는 되겠죠. 자녀 김가연 같은 경우는 뭐 나이도 이상 없고 소득도 없기 때문에 네, 자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료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의료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자,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 80만원 했대요. 그리고 질병 치료 보이세요? 목적이 건강 증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 나이가 59세인데 의료비는 나이, 소득 안 따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원 보이시죠? 네, 배우자의 100만원 같은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어떤 식으로 입력하셔야 되냐면, 지금 어머니가 장애인이셨죠? 그래서 어머니 거 110만원은 요거는 이제 장애인 쪽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 거 같은 경우는, 네, 배우자 거 같은 경우는 일반에다가 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일반에다가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 하시면 되겠고, 이제 교육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비 해가지고 처제의 대학교 교육비가 나오네요. 우선은 처제가 지금 대학교 교육비 500만원 있네요. 500만원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죠. 대학교 칸에다가 교육비 50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제는 나이가 22세, 나이 요건 안 되는데요. 교육비는 나이 요건 따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김가연, 현장 체험비가 50만원 발생했다 보이세요? 여러분 요거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30만원만 인정돼요. 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수업비가 30만원 발생을 했는데,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동시에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둘 다, 지금 김가연이 몇 살인가 볼게요. 14살이네요. 그럼 초중고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초중고. 그리고 60만원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방과 후 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학원비라고 했으면 초중고는 인정 안 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녀 유치원 김나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네, 취학 전이네요. 그래서 유치원 수업료, 요거 유치원 수업료 240만원도 우선은 뭐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0만원과 태권도 수업료 60만원까지 있네요. 총 지금 이 친구가 300만원이네요. 그러면
취약전이죠. 네, 취약전 300만원, 300만. 요거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전 해가지고 한 칸에다가 그냥 300만원 한 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방과후 과정이 있긴 한데 이것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취약전 유치원이겠죠. 거기에서 배우는 걸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학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취약전 아동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비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초중고 60만원, 취약전 300만원, 그리고 네, 대학생 우리 처제 거 500만원까지 이게 전부 다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기부금은 아까 전에 나이 요건은 따로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본인 거부터 보시자면 본인 거 정치자금 보이시죠? 정치자금 기부금 칸은 있었습니다. 이게 10만원 이내와 10만원 넘어 초과되는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다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 금품 50만원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법정 기부금이네요. 네, 법정 기부금에 속하는 거니까 네, 법정 기부금에다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우선은 신용카드 2천만원이라고 일단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넣을 금액은 얼마일까? 그래서 한번 보자. 전통시장 사용분 50만원 따로 이렇게 보이시죠? 얘는 전통시장 사용분만 따로 넣어야 됩니다. 요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2천만원에서 50만원을 빼면 현재까지는 1950만원이네요. 회사 경비 사용액 200만원 요거 인정된다 했나? 안 된다 했나? 요거 인정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같은 경우는 금액이 1750만원이 되겠네요. 다시 정리합니다. 2천만원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은 따로 빼서 그게 칸에다가 넣을 거라서 빼고, 그 다음에 회사 경비 사용 금액은 아예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1750만원이라고 넣어 주십시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관련된 이야기인데 중고자동차 보이시죠? 얘는 인정은 됩니다만 10%만 됩니다. 그래서 80만원만 현금 영수증 칸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장 60만원, 학원비는 뭐 카드 다 된다 있죠. 그래서 60만원, 카드나 현금 영수증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40만원을 현금 영수증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전통시장, 아까 전에 전통시장이 50만원이었죠. 그래서 총 3군데다가 지금 넣으시면 되겠네요.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여기까지 일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월세 요 부분을 할 건데요. 밑에 내용을 잠깐만 한번 보시면은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은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면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럼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7천만원. 그리고 뭐 도서, 공연, 신용카드, 뭐 또 뭐 있었죠? 예, 그런 것들 할 때 우리 항상 7천만원 기준 세웠죠. 요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 요거는 대상이 되려면 뭐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렸죠. 모르겠으면 그냥 넣어라. 뭐 어쩌겠노. 이거 넣는다고 뭐 점수가 엄청 깎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채점 안 할 거면서 요거를 넣으라고 하는 일은 잘 없어요. 굳이 이렇게 보기에다 내는 경우는 잘 없죠. 보통 보기에서 보여준다는 뜻은 입력을 해라 뭐 그런 뜻이 되겠고, 총급여가 지금 7천 미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넣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월세 주택 임차 차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거 그냥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대로 이제 넣어주시되, 금액은 연간 월세 금액이 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금액으로 연간 월세 부분에다가 금액 넣어주세요.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넣으시고, 네, 연간 월세에다가 연간 1년치를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문제도 요거는 이제 입력을 안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혹시 제가 놓친 게 있거나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서 8번 문제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해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생산진 사원 장필주 씨 이야기가 나왔고 뭐 입사일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요거죠. 네,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것도 이제 아까 그 금액 뭐 넘어가진 않네요. 넘어가지 않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탭, 연말정산 탭 이런 식으로 두 탭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 자료를 보시면은 배우자가 있고요. 총급여 500만 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급여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기만 해도 소득 요건 인정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이 요건 볼 필요 없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죠. 그러면 아버지도 일반적으로 요건 충족이 다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장국환 씨나요? 장국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거 나이 확인하는 방법은 그 연말정산 입력 메뉴 띄워가지고 부양가족 탭 가시면 장국환 씨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나이가 아마 출력이 다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이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국환 씨 같은 경우는 일단 65세는 넘을 거예요. 65세 연도를 보니까 65세 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료비 나중에 볼 때, 자, 요 의료비에서 장국환 씨가 지금 여기 있죠. 위암수술비가 있는데 요거를 경로로 넣어야 돼요. 경로. 65세가 넘을 거니까. 의료비는 65세 이상이 경로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이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자녀들은 뭐 20세 밑이겠죠. 그것도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보험료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보험료. 일단 보험료 자체는 인정되는 거고요. 배우자 거고. 카드로 넣었대요. 그러면 이제 요거 카드 밑에 보시면 직불 카드 보이시죠? 보험료 포함. 네, 여기 일단 반영은 일단 돼 있네요. 오케이. 어쨌든 요거는 보험료로 인정이 될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상해 보험료, 그리고 장필주 씨 본인 거네요. 본인 것도 인정될 거고, 저축성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험료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 장애인이냐 아니면은 일반이냐 이제 그런 거를 잘 캐치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은 뭐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일반으로 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료비 한번 봅시다. 의료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고요. 장국환 씨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위암 수술비. 요거 인정은 되는데 65세로 넣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한약인데 치료 목적용이고 장려천 자녀네요. 네, 요것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필주 라식 수술비. 장필주 씨는 본인이네요. 본인 것도 인정이 되고, 신용카드 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밑에 보면 연동돼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따가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이것도 의료비 공제 인정되고, 치아 미백 보이시죠? 요거 성형이나 미백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미용과 관련된 거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의료비 같은 경우는 65세에다가 요거 하나 넣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이겠죠. 요거는 일반 5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 라식 장필주는 이제 본인이죠. 네, 본인에다가 요 부분을 넣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잘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비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육비 가겠습니다. 우선은 대학교 등록금 장국환인데 장국환은 부죠. 안 돼요. 장국환 씨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 교육비는 안 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영어학원 장부천인데 자녀고요. 중학생이죠. 중학생의 영어학원비 안 됩니다. 학원은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취약전 아동일 경우에만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천 교복구입비는 인정이 되죠. 중학생이라 돼 있죠. 그러면 요거 중학생으로 가셔가지고 하시되 주의하실 점.
금액은 5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5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넣으셔야 돼요. 이건 주의하십시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려차는 미취학 아동이라 되어 있죠. 태권도 인정됩니다. 이건 다 되죠. 이건 이제 취약전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60만원이라고 다 넣어주십시오. 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기부금 가겠습니다. 기부금. 우선 기부금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은 없었고 소득 요건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우선 요 기부금 인정됩니다. 이건 종교로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 보이시죠? 25만원. 그러면 10만원 쪼개고, 그리고 15만원 또 따로 넣는 칸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넣어주십시오. 자, 이제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 가지로 우선 이야기를 하는데, 자, 2200만원이 일단 신용카드라고 하고, 수술비 보이시죠?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이거면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죠. 보험료는 중복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수정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540만원으로 입력해 주시고, 자, 그다음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일단 요 금액이 있긴 한데 전통시장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쪼개야죠. 현금영수증은 현영, 얘는 이제 55에서 35 빼니까 25만 입력하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얘를 따로 빼서 넣으셔야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네,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도 입력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여러분,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넣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연금저축은 본인 이름이 아까 뭐였냐면 장필주였죠. 본인 것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의 연금저축은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입력할 수 있어요. 입력하는 거는 단순 입력이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넣지 말고. 자, 여기까지가 네, 또 우리가 지금 푸시는 문제 8번이었습니다. 네, 이제 9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9번은 데이터 좀 깔아주세요. 76회고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중요하다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선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정령이 여자입니다. 여자면 이제 부녀자 공제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첫 번째 사원 등록 메뉴 가서 부녀자 가족 명세 탭,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입력 가서 연말정산 탭 두 가지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따로 했었던 거를 요 부분에 요 문제에서는 전부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일단 입력은 해라. 이 말은 부라고 넣으라고는 뭐 뜻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보시면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 정령이죠. 네, 여기 밑에다가 요거 넣는 거 하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니까 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네, 요 메뉴를 띄워서 네, 전체사원 띄우고 뭐 정령이와 관련된 거 입력해라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우선은 하나씩 갈 거예요. 먼저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우리 가족들 하나씩 다 넣어 볼 겁니다. 우선 요 이름부터 칠게요. 네, 기본적인 거 입력 일단 다 했어요. 이제 나머지 요 부분들 좀 조정을 해볼게요. 정령이시부터 갑니다. 여자분이십니다. 그럼 부녀자 공제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급여 보세요. 지금 급여가 3,000이 넘거든요. 3,000이 넘으면 부녀자 공제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따로 넣을 거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 배우자 같은 경우는 총 급여가 3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 공제 대상자는 일단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 추가되는 것은 따로 없고요. 자, 아들 같은 경우는 중학생, 그 다음에 자퇴 같은 경우는 뭐 6세네요. 둘 다 20세 이하이고 자녀 공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여러분 요거는 이제 이 칸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세 이하는 칸은 이제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뭐 무시하시고,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호영 같은 경우는 아버지십니다. 73세이시고 60세 이상이시고 경로우대 자동으로 시켰죠. 근데 하나 더 있죠. 뭐냐면
복지법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칸 가셔가지고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 차민영 씨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신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형제 자매로 해서 넣어 주시고 차민영.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다 넣어 볼게요. 일단 1111 그다음에 우선 이렇게 됐고요. 배우자는 아니고 나이를 보십시오. 나이가 42세죠. 그러니까 나이 요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로는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부양가족명세 입력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면 정영희 씨의 부양가족 탭 잠깐 눌러봤어요. 우리 방금 입력했던 거 그대로 연동돼서 뜨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연말정산 요 입력 부분을 하나씩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요거는요, 입력을 다 보여드리진 않고, 넣을 수 있는 거, 못 넣는 거 체크만 좀 해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보험료부터 갑니다. 본인 생명보험료 가능하고요. 저축성은 안 되죠. 그래서 본인 생명보험료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장애인 임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험료가 있죠. 그래서 장애인 보험료. 그러면 이거는 일반에다가 120만원, 그리고 장애인 칸에다가 15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건강검진비 요거 가능하고요. 본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인이죠. 콘택트 렌즈. 중요한 거는 요 금액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50만원까지가 한도라서 50만원까지.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본인 칸에다가 의료비 본인 칸에다가 100만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의 질병치료 목적 진료비 보이시죠? 아들의 질병치료 요거 인정되고요. 요거는 뭐 일반 칸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아버지가 문제인데 잘 보세요. 아버지는 아까 전에 나이가 아버지 나이 잠깐 볼게요. 73세죠. 의료비에서는 65세만 넘어도 경로우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은 이 아버지는 경로이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장애인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이거 예전 기출 문제에서는요, 경로 칸과 장애인 칸이 따로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바람에 이걸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넣든 다 인정해 줬어요. 장애인 칸에 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경로 칸에다가 다 넣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인정해 줬는데, 요거는 이제 보실 게 뭐가 있냐면, 엊그저께 우리 업데이트 됐던 그 프로그램 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신 업데이트 된 창이거든요. 의료비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는 이제 본인 옆에 65세가 같이 있었는데 그 65세가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65세 장애인 어쨌든 같은 칸에 있죠. 아마 이게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 얘가 이제 경로에 가야 되냐 장애인에 가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예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뭐 굳이 여러분들이 혼동은 안 되시겠네요. 65세이시면서 장애인이시기도 하니까 둘 다 뭐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요 칸에다가 요 칸에다가 아버지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요거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이라고 제가 적긴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 밖의 공제 대상자 보이시죠? 네, 여기다가 네, 200만원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의 창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넣는 것까지 해볼게요. 우선 본인 100만원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거는 그 밖에 가셔가지고 200만원 넣으시고, 요거는 여러분 기출문제 답안 보시면 오히려 더 헷갈리십니다. 프로그램의 모양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넣어드리는 대로 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버지 65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금액이 최종적으로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간 대로 다 들어가면 확인할게요. 950만원이라고 이렇게 뭐 들어가면은 이상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콘택트 렌즈는 안경은 한도가 50만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경로와 장애인은 아예 칸을 같이 이제 쓰는구나. 그래서 그냥 같이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 밖에다가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건 최신 업데이트 된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76회 깔고 하시면 저가 지금 보여드린 창과 같은 모양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과거에 있었던 거고 과거 기준으로 프로그램 창이 뜰 거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며칠 전에 6월 초였나요? 그때 이제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이니까 네, 지금 강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 완전 최신 프로그램을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교육비 가겠습니다. 아들 중학교 등록금, 현장 체험 학습비. 여러분 현장 체험 학습비 기억나시나요? 요거 3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교복구입비 50만원까지 인정 다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다 합쳐보면 150만원이라고 하신 다음에 요거를 중학교로 넣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딸 차태희가 미술학원 다니네요. 차태희 나이 봅시다. 6세네요. 취학전입니다. 학원 인정되고요. 그럼 이거 취학전으로 가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아버지 방통대, 아버지는 안 돼요. 직계 존속이시니까 기본적으로 네, 아버지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X 칠게요. X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보겠습니다. 기부금입니다. 본인의 기부금이 정당, 정치자금 보이시죠?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만원 이내 쪼개시고 여기에 넣으시고 10만원 초과하는 거는 20만원이네요. 따로 넣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교회에 기부를 하셨네요. 뭐 아버지 요거는 이제 인정됩니다. 요거는 종교 기부금에 가셔가지고 네,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 관련된 것들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신용카드가 있고요.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동차 리스트리 보이시죠? 요거 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700만원이라고 네, 신용카드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 나왔습니다. 직불카드가 금액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요거 500만원 쪼개고, 그럼 결론적으로 1,000만원만 직불카드로 넣으시고 전통시장은 500만원이라고 넣으셔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차민형 현금영수증 나왔습니다.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현금영수증이 안 되는 이유는 시누이, 형제 자매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150만원에 대한 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네,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본인 신용카드 1,700과 그 다음에 직불카드 1,000만원과 그리고 전통시장 500만원까지 요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은 또 이번 문제도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10번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사람별로 내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근무자인 맞벌이 부부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고, 연말정산 추가 입력 메뉴로 가서 세부담이 최소화되게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관련된, 그리고 뭐 신용카드도 있네요. 연말정산 입력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뭐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안 넣어도 되고 나머지는 다 김강남이 공제받는 걸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먼저 보험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부터 해서 찾아볼 건데요. 우선 특이사항, 지금 아버지와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요건이 두 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요건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와 배우자는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부터 바로 찾아볼 건데요. 보험료가 지금 나왔긴 합니다만 소득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쭉 찾아보자면 쭉 내려가 보면 네, 이혜림 씨도 보험료가 보장성이라서 될 것 같은데 소득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안 돼요. 그래서 보험료 입력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의료비 가겠습니다. 의료비 먼저 아버지
아버지는 70세시고요. 질병치료비 300만원 보이시죠? 자, 우선 요거 65세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본인 질병치료 목적 의료비 200만원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본인으로 의료비 인정되겠습니다. 본인 의료비. 자, 그 다음에 배우자도 인정이 되는데, 배우자의 요 100만원 같은 경우는 예전 그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최신 프로그램 봤을 때는 그 밖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그 밖의 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의료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보겠습니다. 교육비를 하나씩 쭉 찾아보면 우리 자녀들이 있네요. 먼저 자녀 첫 번째 대학. 여러분, 자녀는 나이가 21세라서 나이 요건 아니죠. 교육비는 나이 요건이 없었습니다. 1000만원 요거 대학 칸에다 가셔가지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치원 보이시죠? 요거는 취약전 아동 칸에다가 가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잠깐만 띄어서 볼게요. 아까 띄었던 프로그램인데 여기 있죠? 네. 대학생은 여기 칸 넣으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한 명당 한 줄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취약전도 한 명당 여기 한 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육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부금 갑니다. 자, 어머니가 지금 교회 11조 하셨죠? 그럼 요거가 기부금이 일단 되고요. 종교기부금입니다. 종교기부금 120. 근데 본인도 교회에다가 넣었죠. 그럼 요것도 종교기부금 총 얼마냐? 280만원. 요 종교기부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드 볼 거예요. 카드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카드 하나씩 갑니다. 먼저 여기 신용카드 하나 나왔죠? 질병치료비 중복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속 나올 때마다 적을게요. 신용카드 우선 300만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신용카드 또 나왔죠. 또 의료비죠. 이것도 중복되겠죠. 200만 신용카드. 자, 그 다음에 직불카드 나왔네요. 2700인데 해외 사용액은 요거 뺀다 했죠. 그래서 빼기 300만 하시면 2400 되네요. 그러면 직불카드 2400만 원이라고 여러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질병치료비 여기 또 있네요. 질병치료비 신용카드 또 나고 요거 100만. 네, 이렇게 하시면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신용카드가 총 얼마가 되냐면 요거 다 합쳐보면 600만이네요. 네, 신용카드 600만입니다. 신용카드는 600만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2400만이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이번 문제도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 칸에다가 적절하게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지 않나요? 넣어야 될 거, 안 넣어야 될 거를 문제를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익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통 요 문제들은 점수가 항상 10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그냥 1점씩 쌓인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대충 요 점 보이시죠? 점이 대충 10개 정도 될 거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11개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당 이제 1점씩 부분 점수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내가 아는 만큼만 넣어서 부분 점수 획득하세요. 완벽하게 맞추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피곤하십니다.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아는 만큼 다 넣겠다.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적어도 이제 8점은 획득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뭐 입력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10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은 나머지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